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요새 이슈입니다. 돈 버는 자산 관리, 결혼식 축의금으로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결혼식 하면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요, 하객들은 대부분 부조금을 현금이 아니라 국수로 냈습니다. 국수가 결혼 축의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조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수 3kg 정도를 가지고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국수 3kg이라면요, 현재 시세로 1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른 가격인데요. 보통 한 5천 원 이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잔치집에는 방 한쪽에 국수로 가득 차 있는 진풍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하객들이 국수를 내고 축하해 주고요, 국수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도 옛날 분들은 언제 국수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결혼식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네 아낙네들은요,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나중에 잔치가 끝나면 잔치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수를 내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현금을 축의금으로 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야 좋을까요? 예전부터 결혼식의 의미는 바로 상부상조 정신이 깃들인 잔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를 치를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축하해주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축의금으로 5만 원만 내고 가족 4인이 가서 필요한 식사를 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상부상조 정신에는 유배되지 않을까요? 1인당 식대가 7만 원이다. 그러면 28만 원이다 보니까 당장 23만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술값 등을 고려했을 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혼식에 가면 식사를 하지 않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결혼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축의금 10만 원을 들고 갔는데요. 놀랍게도 필요한 음식값이 1인당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20만 원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를 낼까요? 일본은 아무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초청장을 보낸 사람, 그 다음에 참가하겠다는 사람만 답장을 받아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축의금은요, 홀수로 내는데 3만 엔, 5만 엔, 7만 엔, 9만 엔 등으로 냅니다. 우리처럼 5만 원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환율로 따지자면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을 확실하게 대접합니다. 답례품은 우리처럼 3천원, 5천원, 만원짜리가 아니라요. 고가품입니다. 1만 엔, 2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결혼식 호스트는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1인당 평균 7만 엔 정도가 들어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보지 않거나 잠깐 보고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다 함께 식사하면서 피로연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정으로 축하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결혼식 축의금 규모 어느 정도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원은 정말로 친하지 않을 때, 5만 원은 그저 그럴 때, 직장 동료라든가, 그 다음에 친한 사이라면 10만 원이고요. 절친이거나 친족이라면은 약 20만 원 정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당한 금액이 평균 7만 9천 원인데 7만 9천 원을 내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축의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요, 친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받았던 축의금이 있다면요, 반드시 해당 금액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축의금을 낼 필요가 있겠죠. 이래야 계산이 맞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금액보다 더 적게 축의금을 낸다. 이랬을 때는 상대방한테 피 묻은 수첩에 기록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를 부조했는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과거 저도 10만 원을 부조했는데 몇 년 후에 5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머리가 나빠도 모조리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한테는 갔는데 자신이 오지 않았다. 결혼식에. 그랬을 때는 최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규모를 논하기 전에 결혼식 참가 자체가 축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참가한다면은 사실상 결혼식에 초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결혼식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아무에게나 결혼식 초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축의금 불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만을 줄 뿐입니다. 특히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남발하는 것은 민폐가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작은 결혼식, 반드시 초대해야 되는 사람들로만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에 쫓겨서 진행하는 예식장이 아니라 야외 공원, 한적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한다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을 줄인다면요, 남들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식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